안녕하세요. 비전공자 개발자 취업 가이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지환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저는 비전공자로 개발자 취업에 성공해 현재 베어유와 에드캠퍼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텐덤의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자 되기 전에 커리어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어리지도 않았고 딱히 무언가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개발자를 도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노력 끝에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좋지만 그 과정 속에는 꽤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과정 속에 경험했던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노하우를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개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개발자는 나에게 잘 맞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챕터 1에서 1강과 2강이 있고 첫 번째는 개발자가 될 상인가라는 타이틀,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분야의 개발자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개발자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 자유로운 이런 개발자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야근과 마감에 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의 모습을 상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엔 뭐 숫자 0과 1 또는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 외로 개발자들은 은근히 평범하고 다른 직무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똑같은 사무실에 똑같은 일거리를 하고 똑같이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딱히 무언가 특출난 능력이 없어도 일을 진행하고 개발자가 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듯 앞서 설명드렸던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한 번쯤 개발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셨거나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개발자를 접하게 되었고 관심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사람마다 각기 이유가 다양할 것 같아요. 일단 리스트를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개발자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뉴스, 요새 이런 것들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 AI,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의 트렌드가 되게 빨리 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새 처우나 시대적 흐름 자체가 개발자를 굉장히 우대해주고 대우가 정말 달라진 것을 한눈에 느끼실 수 있죠. 두 번째는 개발자 부트캠프 및 학원 광고인데 이런 것들도 1번과 맞물려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개발자가 워낙 귀하다 보니 양성하는 곳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유튜브 광고나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것들에 저희가 노출이 돼서 접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에 관심이 애진작에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호기심을 통해서 개발자를 시작을 하거나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저의 케이스였는데요. 현 직무의 불안정함과 전공의 불만족. 저는 일했던 분야가 전에는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고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를 도전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의 영향, 주변에 개발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회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개발자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들을 습득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에 적지 않은 외적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너무 이야기를 하기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적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실생활에서 개발자가 개발한 서비스를 좀 접해 볼 건데 흔히 우리는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접하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앱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는 뭐 SNS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요새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하는 간단한 웹사이트 같은 것들, 뭐 MBTI, 타로 이런 운세 같은 웹사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많은데 이제 제가 평소 좋아하고 애용하는 걸 좀 비유를 들어보면 마켓컬리나 무신사 같은 사이트들도 있을 거고요. OTT 서비스라고 넷플릭스나 왓챠,
쿠팡 플레이 같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오버 더 탑이라는 뜻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방송이나 영화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을 OTT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포털, 검색 엔진 많이들 쓰실 거예요. 구글, 네이버, 줌인터넷, 다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하시면서 그냥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많겠지만 내가 개발자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아쉬웠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더해졌으면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이실 수도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접하고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간접적으로 손으로 찍어서 맛을 한번 봐볼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독학과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근데 지인의 경우 개발자를 말하지만 주변에 개발자가 없으신 분들은 전혀 영향이 없으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따라하는 거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리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지인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발자가 되기 전에 잘 모르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할 때 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기사나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강의나 어떤 책을 보려고 하는데 커뮤니티에서 어떻더라, 이거를 추천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검증이 된 거니 한 번쯤은 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컨텐츠나 도전해 볼 만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입문 온라인 강좌를 따라하거나 입문 개발 도서를 따라하는 거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생활코딩이라는 사이트와 노마드 코더라는 온라인 이제 개발 강의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초급 단위 강의를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못 따라가셔도 상관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의식의 흐름에 맞춰서 그대로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어려움을 이게 개발이다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1강의 마지막, 개발자가 잘 맞을 수도 있는 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강의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문제 해결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끈기를 좀 가지고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후에 뭔가 한 번에 딱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이런 거에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를 보통은 되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개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 이것 같은 경우는 개발자의 비유를 하자면 이제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자기를 개발해 나가고 새로운 거 학습해 나가고 이런 거에 조금 갈증이 있어서 그런 걸 채워나가는 사람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은 질문을 계속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발 업무 자체가. 그래서 찾아보는 습관도 계속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이제 개발자를 하는데 잘 성향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념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개발을 훨씬 더 잘 하거나 혹은 잘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구현하는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만 이렇게 하고 마는 것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하면서 코드를 쳐보고 따라해보고 이러는 것들이 어느 정도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도전이 두렵지 않은 사람. 어쨌든 개발자라는 직업을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개발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최근에 신입으로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개발자에 관심이 생긴 이유와 간접 경험을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개발자와 잘 맞는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혹시 제가 언급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지고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능력과 성향을 키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챕터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